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determinants of AD.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aggregate demand를 폼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C, I, G, X-M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먼저 C 쪽, 컨슈머 쪽에서 어떤 팩터들이 aggregate demand를 shift 시키는지를 먼저 볼게. 자,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컨슈머 컨피던스가 바뀜으로써 AD가 움직인다라고 돼 있어. 이건 뭐냐? 말 그대로야. 자, 컨피던스는 자신감인데 이건 뭐냐면 자, 컨슈머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 AD가 움직인다라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그 미래를 예측하냐면 자, 미래에 만약에 인컴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리고 미래의 이코노믹 또는 내가 인플로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AD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컨슈머들이 미래에 내 인컴이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 이코노믹이 좋아져서 내가 인플로이 될 것 같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컨피던스가 세지기 때문에 그만큼 굿 앤 서비스의 스펜딩을 많이 할 거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AD는 인크리스 하기 때문에 AD는 shift to the right이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내 다음 달에 월급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요번에 카드를 조금 더 쓰고 해가지고 디맨드를 더 할 거라는 거야. 올라갈 걸 아니까. 예를 들자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wealth, 재산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에 따라 AD 또한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컨슈머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인크리스 했어. 그럼 자기네들이 느끼기 어떻게 했어? 내가 조금 더 예전보다는 웨일티해졌다라고 느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스펜드를 더 많이 할 것이고 AD가 인크리스 할 거라는 거야. 뭐 그래서 웨일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기도 보면 주식, 그 다음에 땅값, 부동산값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런 그 밸류들이 올라가면 실적으로 자기가 돈을 번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컨슈머 쪽에 하나 있는데 바로 interest rate야. 이게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 interest rate 그 레이스에 따라 AD 또한 움직인다는 건데 뭐냐면 자, 만약에 컨슈머가 스펜딩을 하는데 만약에 돈이 없어 봐. 그럼 어떻게? 돈을 빌려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 AD가 움직일 거라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interest가 결국 그럼 당연히 AD를 어펙트 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만약에 interest rate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싸게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돈을 빌리면 은행에다 페이백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인트레스트란 말이야. 그럼 인트레스트 레이시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겠지. 예? 그리고 인트레스트 그 레이시 올라갔다는 소리는 빌릴 때도 비싸지만 세이브 할 때는 내가 리턴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스펜딩을 안 할 수도 있고 플러스 세이브를 해서 스펜딩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AD는 디크리스하고 AD가 왼쪽으로 시프트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밑에 건 좀 뻔하지만 자, personal income tax 당연히 인컴 텍스가 AD를 어펙트 하겠지. 인컴 텍스가 올라가면 그만큼 컨슈머들이 쓸 수 있는 인컴이 줄어들어. 자, 인컴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스펜딩 할 수 없게 되고 왜냐면 텍스를 예전보다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인컴은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AD는 디크리스 하게 될 거야. 자, 이제 I 쪽, 인베스트먼트 쪽도 할게. 근데 인베스트먼트는 다행히도 컨슈머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여기 보면 비즈니스 컨피던스라는 게 있어. 똑같아. 비즈니스 또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거야. 미래에 비즈니스가 얼마만큼 레비뉴를 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이 얼마만큼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파악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미래에 그 이코노믹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스펜딩을 더 할 것 같고 또는 레비뉴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스펜드를 할 거야. 그러면 AD가 인크리스 할 거고. 자, 인트레스트 레이트 똑같아. 자, 당연히 컴퍼니들도 인베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돈을 빌릴 때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그거에 어펙트를 할 거야. AD를. 그래서 만약에 아까 좀 반대로 이번에 해볼게. 그래서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디크리스 한다면 당연히 borrowing 할 때 더 싸게 borrowing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이 쉽게 borrow하고 더 많이 인베스트를 하게 될 테니 AD는 오른쪽으로 인크리스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일부러 내가 아까 다른 인트레스트 레이트의 다른 어퍼지 사이드를 한번 얘기해 준 거야. 자, 또한 자, 테크놀로지가 발전해도 AD 에펙트를 줄 거야. 왜냐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그만큼
인베스트를 하게 될 거야. 컴퍼니들은. 오케이? 자,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는 거는 그만큼 좋은 테크놀로지 굿 앤 서비스를 사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인베스트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인베스트를 한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스펜딩을 더 한다라니까 AD가 올라가고 그만큼 AD는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legal institutional change. 자, 이건 뭐냐면 자, legal 또는 institutional environment가 바뀜으로써 컴퍼니들이 인베스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냐 또는 인베스트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냐를 말하는 게 바로 legal institutional change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게 바뀌면 당연히 얘네들이 인베스트를 더 하겠지만 안 좋게 바뀌면 당연히 인베스트를 못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비즈니스들이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어렵게 빌릴 수 있다 또는 쉽게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다면 당연히 돈을 못 빌리니까 쓰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인베스트가 안 되니까 AD가 디크리스 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 환경, 컴퍼니들의 환경에 바뀜으로써 어떻게 어펙트가 되는지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리고 거버먼트 쪽. 자, 첫 번째는 change in political priority. 자, 당연히 거버먼트도 써야 될 때가 많아, 돈을. 뭐 예를 들면 메리급 같은 거에 써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서브시디를 줘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네 그 거버먼트를 오퍼레이팅 할 때 드는 비용들도 있고, 뭐 등등등등 있겠지. 오케이? 하지만 자, 그래서 어떤 거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될지에 따라 AD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막 디지즈가 스프레드 되고 있어.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 디지즈를 잡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뭐 다른 나라에서 약을 구해와야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스펜딩을 하기 때문에 AD가 올라갈 거란 말이야. 하지만 정부가 만약에 돈을 쓰지 말고 세이브 해놨다가 나중에 써야 된다 그러면 스펜딩을 줄일 거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AD가 줄어들겠지. 자, 이런 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어떨 때 써야 될지에 따라 거버먼트가 써야 될지 줄여야 될지에 따라 AD가 움직인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economic priority. 이건 뭐냐면 정부가 이제 AD가 움직이거나 하면서 문제가 생길 거야. 이건 내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겠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AD를 어펙트 하게 될 거야. 자, 근데 그 AD를 어펙트 하는 폴리시들은 나중에 이제 마지막 토픽 가서 배우게 될 거야. 이 매크로의 마지막 토픽 가서.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 써있지만 일부러 AD를 어펙트 해가지고 이코노믹을 스테빌라이즈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자, 그리고 X-M, 넷 엑스포트라고도 하지. 그래서 여기는 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ational Income Abroad. 자,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만약에 컨트리 A랑 컨트리 B가 있어. 그래서 서로 트레이드하고 있는 나라들이야. 트레이딩 파트너라고 할게. 자, 근데 만약에 B의 나라의 인컴이 올라갔어. 자, B가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이 인컴을 벌기 시작했어. 그리고 둘은 트레이드 파트너야. 그럼 당연히 예전보다 돈이 많아진 B는 어떻게 하겠어? A로부터 훨씬 더 많은 굿 앤 서비스를 사올 거라는 거야. 여기도 보면 임포트가 더 많아질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컨트리 A 같은 경우는 이제 엑스포트가 늘어났단 말이야. 예전보다는. 왜냐면 B가 더 많이 사주니까. 자, 그럼 여기도 보면 X-M에서 X가 인크리스 하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AD가 인크리스 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AD, 그 컨트리 A는. 오케이? 그래서 엑스포트가 인크리스 하니까 A 컨트리의 AD는 인크리스 했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익스체인지 레이트도 똑같아. 자, 그 위에랑 똑같이 컨트리 A를 가지고 할게. 자, 만약에 컨트리 A의 커런시가 인크리스 했어. 그러니까 예전보다 비싸졌어. A의 그 커런시가.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이제 A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돼. 쉽게 말하면 more expensive 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컨트리 B 같은 경우는 이제 A 물건을 살 때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당연히 임포트를 덜 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엑스포트가 줄어든다는 소리랑 똑같잖아. B가 덜 사지니까 예전에 엑스포트 이만큼 했는데 B가 덜 사니까 엑스포트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여기도 X가 디크리스 하는 거니까 당연히 AD는 디크리스 하는 거고, 그럼 AD shift to the left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숏런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를 먼저 하기 전에 자, 숏런과 롱런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숏런 같은 경우는 자, price of resources are roughly constant or inflexible. 다른 말로 자, at least one input cost. 그러니까 리소스 그 프라이스가 일단은
픽스돼 있다고 가정해서 보는 게 숏런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만약에 월세를 내. 자, 월세 렌트 피를 내는데 이것 또한 컴퍼니가 사용하는 리소스야. 이거 렌트를 내야지만 거기서 프로덕션도 하고 하잖아. 자, 근데 예를 들어 렌트비를 요번 달에 100불을 냈어. 자, 그러면 다음 달에 우리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얼마 내겠어? 100불을 똑같이 낸단 말이야. 자, 쉽게 말하면 프라이스가 안 바뀌는 이 짧은 기간 동안은 이 프라이스 오브 리소스가 안 바뀐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숏런이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숏런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가 시프트 하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월세가 100불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월세가 150불로 올라가 봐. 그럼 예전보다 비싸졌지. 오케이? 다음 달에 내가 요번 달에 100불을 내다가 다음 달에 150불을 내야 돼. 그럼 예전보다 50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커서 프로덕션에서 내가 썼던 돈을 오히려 50불을 더 많이 다음 달에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숏런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는 시프트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프라이스 오브 리소스는 픽스돼 있는데 만약에 그 프라이스 오브 리소스가 체인지 되면 숏런 서플라이는 시프트 할 거다라는 컨셉을 띄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롱런은 어떻게 써? 자, 롱런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던 거에 반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price of resource가 언제든지 vary 또는 flexible 하다라는 걸 롱런이야. 다른 말로 자, 월세가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불이야. 하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월세가 똑같을까? 물론 똑같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물가가 바뀌면서 월세도 똑같이 바뀐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기 때문에 롱런에서는 사실 자, price of resource가 롱런을 shift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팩터들, 요건 내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거야, 다음 주에. 근데 다른 팩터들이 price of resource가 아닌 다른 팩터들이 롱런을 어펙트하게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aggregate supply 같은 경우는 뭐냐면 뭐 aggregate 디맨드랑 똑같아. 결국은 자, 그 나라에서 모든 프로듀스 되는 것들을 다 더해 놓은 거를 aggregate supply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보면 total quantity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a economy. 오케이? 어떤 것들이 그러면 SRS를 시프트한지를 보여줄게. 대체적으로 다 price of resource들일 거야. 첫 번째는 change in wage. 자, wage가 가장 example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해놓은 거야. 자, wage는 사람들의 월급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wage가 increase 하면, 하지만 price level은 constant 하다라고 가정할게. 그러니까 price는 바뀌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의 월급을 내가 더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정부가 뭐 미니멈 웨이지를 올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웨이지가 바뀐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면 firms cost of production이 올라가게 된 거야. 그럼 예전보다 훨씬 더 물건을 만들 때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SRS는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는 거야. 반대로 웨이지가 디크리스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예전보다 커서 프로덕션이 싸졌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렇다는 거는 그거를 웨이지를 덜 내고 그 돈을 가지고 프로덕션에 인베스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SRS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지금 다 봤다시피 프라이스가 픽스돼 있다는 가정을 리소스의 프라이스가 픽스돼 있다는 가정을 봤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웨이지가 이렇게 프라이스 오브 리소스가 바뀜으로써 시프트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change in non-labor resource price. 이건 이제 웨이지가 아닌 다른 raw material인지 여기 써있네. price of oil, equipment 이런 것들이 될 거야. 그리고 또 위에 컨셉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요 labor resource의 price가 increase 하면 당연히 예전보다 훨씬 더 cost of production이 비싸지니까 SRS가 왼쪽으로 shift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change in business tax. 자,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회사로부터 텍스를 콜렉트 하는데 만약에 텍스를 올린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텍스를 올린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프로듀서들은 정부한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커서 프로덕션에서 그 돈을 빼서 텍스를 내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또는 자기가 벌었던 레비뉴를 더 많이 여기다가 텍스에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서 프로덕션에 투자할 돈이 많이 없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 프로덕션 커스트는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SRS가 왼쪽으로 시프트하게 또는 디크리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브시디는 요거에 반대겠지. 요거는 이제 정부가 그 프로듀서들한테 서브시디를 제공하는 거고, 그럼 예전보다 얘네들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SRS가 오른쪽으로 인크리스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유일하게 프라이스 리소스가 아닌 게 SRS를 시프트하는 게 바로 서플라이 쇼크야.
그러니까 서플라이 쇼크라는 건 갑작스럽게 서플라이한테 임팩트를 준다든지 영향을 준다든지 또는 서플라이를 갑작스럽게 디크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서플라이가 중단되는 현상을 서플라이 쇼크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쟁 또는 내추럴 디자스터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예를 들면 자, 방금 얘기했던 피지컬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스트로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런 게 프로덕션을 하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다 디스트로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서플라이가 중단되는 거야. 또는 내추럴 디자스터도 그런 같은 컨셉을 띠고 있고.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요건 아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 자, 이퀄리브도 똑같아. 우리가 그때 디맨드랑 서플라이에서 배웠던 이퀄리브는 똑같아. 그래서 에그리게이트 디맨드랑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가 만나는 요 지점이 이퀄리브일 것이고 이제 AD나 또는 S가 움직임으로써 이제는 그때는 프라이스랑 퀀티티였다면 이제는 프라이스 레벨, 그 나라의 물가랑 그 나라의 아웃풋,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야. 오케이? GDP, real GDP. 그래서 일단 먼저 컨셉들을 먼저 알려주자면 자, 만약에 지금 여기를 이제 보자. 다이어그램 한번 봐봐. 자, 이게 YP가 포텐셜 아웃풋이야. 그 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빌리티라고 할까? 그 나라의 능력치는 여기 YP야. 근데 만약에 그 나라가 여기 Y2에서 프로덕션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나라는 YP만큼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Y2밖에 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현재 리소스가 현재 웨이스트되고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이렇다는 소리는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야. 이건 내가 이따가 한 번 더 그 다이어그램을 시프트 하면서 얘기해 줄게. 컨셉만 이해해, 지금은. 오케이? 그러면, 자, 원래 이 나라가 이만큼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이만큼밖에 못 만들고 있다는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웃풋을 포텐셜보다 못 만든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여기 보면 리세셔너리 갭이라고 그래. 정말로 경기 불황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는 디플레이셔너리 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다이어그램을 시프트하면서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이만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만큼밖에 안 만드니까 당연히 언임플레이먼트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야. 자, 내추럴 웨이로 언임플레이먼트보다 크다는 소리는 경제가 좋아도 언임플레이먼트는 있어. 나중에 이거 가서 이제 언임플레이먼트 토픽 가서 배울 거야. 근데 경기가 좋아도 언임플레이먼트 항상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언임플레이먼트가 많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포텐셜 아웃풋보다 자기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웃풋보다 훨씬 더 지금 잘 만들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좋다라는 소리겠지. 근데 이걸 뭐라 부르냐? 인플레이션의 갭이라고 불러. 이것도 내가 이따가 다이어그램 시프트하면서 보여줄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언임플레이먼트는 적어. 내추럴 웨이로 언임플레이먼트. 오케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기 때문에 언임플레이먼트가 많진 않다라는 소리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full employment level of output이라고 불러. 이거는 뭐냐면 포텐셜 아웃풋과 자, 이퀄리브리엄 아웃풋이 서로 이퀄하고 있을 때 우리는 full employment라고 불러.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 아웃풋만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컨셉을 이제 AD나 또는 SRS를 시프트 시키면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먼저 AD가 디크리스 시키는 걸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디크리스는 AD. 자, AD가 디크리스 하면, 지금 여기 보다시피 프라이스 레벨 PL1에서 프라이스 레벨이 PL3로 떨어져. 오케이? AD가 디크리스 함으로써. 자, 그래서 물가는 싸진단 말이야. 하지만 어떻게 돼서 아웃풋이, 그 나라가 만들어내는 아웃풋이 Y1에서 Y3로 떨어지는 거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그 나라가 Y1에서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적게 만들고 있다는 소리야. 자, 이런 사람은 지금 경제가 안 좋다라는 소리지. 쉽게 말하면 AD가 디크리스 했다는 소리는 사람들이 안 사거나 한다는 거야. 물건을.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프로듀서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언임플레이먼트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오케이? 이런 거를 그래서 리세셔널 갭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는 물가가 떨어지니까 디플레이셔널 갭이라고도 불러. 오케이? 그리고 AD가 인크리스 했을 때는 아웃풋은 늘어나서 좋아. 오케이? Y1에서 Y2로 올라가기 때문에 언임플레이먼트도 줄여들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문제는 PL1에서 PL2로 프라이스 레벨이 올라가는 거야. 물가가 이 정도 비싼다는 거지. 그럼 뭐 하겠어? 로어 인커머들은 이제 물건을 사려면 더 비싸게 사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AD가 만약에 시프트하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던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하던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어. 오케이? 이거 디크리징 AD 같은 경우는 물가는 싸지지만 아웃풋이 줄어들어서 어닝플로이먼트가 많다라는 장단점. 이거는 물가는 비싸서 안 좋지만 아웃풋이 늘어나서 어닝플로이먼트가 줄어든다는 장단점. 오케이? 그래서 AD가 시프트하면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갖고 있다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SRS가 시프트하는 것도 보여줄게. 자, 일단 첫 번째는 SRS가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물가가 PL1에서 PL3로 올라가. 그리고 아웃풋도 Y1에서 Y3로 떨어져. 자, 물가는 비싸지는데 아웃풋은 줄어들어서 어닝플로이먼트 많다라는 소리야. 그 나라 입장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그 월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뭐라 부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러. 오케이? 가장 안 좋은 상황. 반대로 SRS가 인크리즈하면 아웃풋도 늘어나고 물가도 싸지고. 근데 이건 이름이 없어. 그래서 lower price level with higher GDP라고 불러. 가장 좋은 상황. 그래서 SRS가 시프트한다는 소리는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AD랑 그래서 좀 다르지. 자, 그리고 롱런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를 할게. 그래서 조금 하고 이게 또 다음 주에 한번 연결을 해서 더 설명을 해줄게. 자, 이제 롱런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자,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쪽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 하나는 모네터리스트 모델 또는 뉴클래시컬 모델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하나는 다른 모델이 있어.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게 될 거야. 근데 두 가지를 나눠놓은 게 모네터리스트랑 뉴클래시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쇼브런과 롱런으로 나눠놓고 그 에그리게이트 서플라이를 본단 말이야. 딴 거는 두 개 합쳐놓고 본단 말이지. 그래서 그 두 개 차이점들 두 가지 다 우리 알아볼 거야. 근데 먼저 오늘 모네터리스트랑 뉴클래시컬 먼저 할게. 자, 근데 이 모네터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AD랑 SRS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것처럼 생겼지만 LRS 같은 경우는 vertical로 이렇게 일자로 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기준이 potential output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LRS가 일자로 YP에 딱 맞춰져 있어, 여기에서. 오케이? 오른쪽도 아닌 왼쪽도 아닌 딱 이 YP에 맞춰져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왜 맞춰져 있는지를 설명하게 될게. 자, 일단 여기도 보면 롱런에 만약에 프라이스 레벨이 체인지하면 그 프라이스 레벨 때문에 외우 GDP 프로듀스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체인지 되지 않는다라는 컨셉이 되고 있어. 자, 지금 조금 어렵지만 내가 이따가 뒷장 가서 좀 더 설명해 줄게. 어쨌든 롱런에 만약에 프라이스 레벨이 바뀌면 원래 프라이스 레벨에 맞게 GDP도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하지만 이 롱런은 움직이지 그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GDP를 프로듀스 하는 데 있어서. 자,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왜 LRS가 vertical인지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프라이스 레벨이 체인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프라이스 레벨이 바뀌면서 웨이지 또한 같이 바뀌어서 그래. 오케이? 자, 무슨 소리냐? 프라이스 레벨이 바뀐다. 근데 쇼번에서는 웨이지가 픽스돼 있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웨이지는 픽스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영향도 주진 않았지만 움직이진 않았지만 프라이스 레벨이 바뀜으로써 firm은 프로핏을 벌 수도 있고 러스를 벌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웨이지는 그대로고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 봐. 그러면 내 물건을 살 때 훨씬 더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을 거라는 거지. 예를 들자면. 하지만 롱런에는 결국 물가가 올라간 것만큼 웨이지도 사람 월커들한테 올려줘야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같이 웨이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firm's cost of production과 profit은 remain constant 하다라는 거야. 왜냐면 같이 올라가니까 그 price of resource가. 그렇기 때문에 firm은 have no incentive to increase or decrease their output이라는 소리야. 이걸 조금 더 그 표현을 하자면, 자, 만약에 프라이스 레벨이 인크리스 했어. 자, 숏런에서는 웨이지가 픽스돼 있었지. 자, 이렇게 되면 웨이지는 픽스돼 있었기 때문에 firm들은 웨이지에 써야 될 돈이 없어. 그대로 그냥 예전처럼 주면 돼. 근데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 물건은 훨씬 더 비싸졌기 때문에 컨슈머들이 내 물건을 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페이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firm's profit은 당연히 인크리스 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서 당연히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firm들은 훨씬 더 많은 프로덕션을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야.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지만 롱런에서는 무슨 차이냐? 프라이스 레벨이 인크리스 했단 말이야. 근데 롱런에는 픽스가 안 돼 있지. 웨이지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 물가에 맞게 월커들한테 더 높은 웨이지를 페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wage also increased by the same amount야. 프라이스 레벨이 물가가 올라간 만큼 웨이지도 사람들을 그 물가에 맞게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스트 프로덕션과 프로핏이 컨스나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듀서들은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vertical로 서 있다라는 소리야. 그 숏런하고 롱런의 그 ADAS 차이점 먼저 얘기 좀 해줄게. 자,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10점짜리로 아주 자주 나온 그 문제 중에 하나야.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스트레이트 라인 다이어그램 있지. 그러니까 롱런하고 숏런을 따로 세퍼레이트해서 보고 있는 요 라인, 요 모델을 모네터리스트 또는 뉴클래시컬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두 모델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 자, economy will always return to full employment. 무슨 소리냐? 롱런에는 언제든지 다시 아웃풋이 인크리스 하던 아웃풋이 디크리스 하던 다시 원래 제자리에 있던 LRS 그 포인트에 있던 아웃풋으로 돌아온다라는 컨셉이야. 일단 이따 다이어그램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줄게. 아직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설명하자면, 만약에 에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디크리스 했어. 뭐 AD1 to AD2로. 이건 내가 이따 다이어그램 보여줄게. 자, 에그리게이트 디맨드가 디크리스 했다는 건 리세셔널 갭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리세셔널 갭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 리세셔널 갭을 만들음으로써 생기는 컨시퀀스들이 있지. 자, AD가 디크리스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웃풋은 떨어지고 대신 프라이스 레벨도 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건 언임플로이먼트가 높을 거고 이건 프라이스 레벨이 떨어진다 하셨어. 자, 근데 롱런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냐? 자, 롱런으로 봤을 때는 아웃풋이 줄어들었단 말이야, 일단. 하지만 프라이스 레벨도 줄어들었어. 자, 프라이스 레벨이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현재 커스트 프로덕션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자, firm들 입장에서는 커스트 프로덕션이 줄어든 거야. 왜냐면 물가가 싸졌으니까 뭐 웨이지라든지 아니면 other resource price를 다 줄어든 거야. 디크리스 한 거야. 그럼 프로덕션 할 때 더 싸게 프로덕션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AD가 디크리스 하면서 리세션 갭이 생겼는데 이 프라이스 레벨이 떨어짐으로써 SRS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아웃풋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야. 자, 이걸 다이어그램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만약에 AD가 이렇게 디크리스 하면서 A에서 B로 갔어. 자, 아웃풋이 줄어들고 리세션 갭이 만들어졌고 프라이스 레벨은 PL1에서 PL2로 디크리스 했단 말이야. 그지? 자,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라이스 레벨이 디크리스 함으로써 어떻게 되겠어? 예전보다 커스트 프로덕션이 쌓였단 말이지. 롱런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예전보다 물가가 싸졌네? 그럼 프로덕션 더 싸졌네?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 프로듀서들은 더 싸게 프로듀스 할 수 있기 때문에 SRS가 인크리스 해버리는 거야. 롱런으로. 그래서 A에서 B로 갔던 게 나중에는 B에서 C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리스트션 갭이 사라지고 다시 이 포텐셜 아웃풋으로 돌아온다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모네테스 모델은 리스트션 갭이 생기던 인플레이션 갭이 생기던 언제든지 다시 포텐셜 아웃풋으로 돌아온다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야. 이 프라이스 레벨 변동 때문에. 예? 하나 더 해볼게. 자, 만약에 이제는 AD가 인크리스 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AD가 인크리스 하면 인플레이션 갭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거의 컨시퀀스로는 GDP는 인크리스하고 프라이스 레벨 또한 같이 인크리스 한단 말이지. 그러면 아웃풋이 인크리스, 인플레이션 갭이 생겨서 좋지만 문제는 프라이스 레벨 또한 올라갔기 때문에 프라이스 레벨이 비싸졌기 때문에 커스트 프로덕션도 올라간 거야. 그러면 SRS가 디크리스 할 것이고 그럼 이러한 컨셉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AD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거고 A에서 B로 갈 거고 하지만 프라이스 레벨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커스트 프로덕션이 비쌌으니까 SRS가 디크리스해서 C로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 오케이? 자, 그래서 다들 이제 느끼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PL1에서 PL3까지 올라갔어, 프라이스 레벨이. 그지? 아까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로 내려왔고. 자, 그럼 계속 이 지금 바뀐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 요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어. 근데 어떻게 되냐면 PL1에서 PL3까지 올라갔지. 그지? 그럼 이제 AD 어떻게 되겠어? 물가가 예전보다 너무 비싸서 물건을 살 때 너무 비싸게 사야 돼. 그럼 다시 AD가 이렇게 디크리스 할 거야. 그지? 그리고 다시 디크리스 하면 예전보다는 프라이스 레벨이 또 쌓였으니까 SRS가 인크리스 할 거고 또 이렇게 또 올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완전 낮은 물가가 낮은 것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야. 디플레이션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돌고 돌기 때문에 물가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뭐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모네티리스트의 컨셉은 이런 게 있고, 이거 10점짜리로 자주 나온다 그랬어.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모델이 바로 키니지엄 모델이란 거야. 아까랑 좀 다르게 생겼지. 모네티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일자로 그려졌지만 얘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아까랑 좀 다른 점은 얘는 풀 임플로이먼트랑 포텐셜 아웃풋이 나눠져 있어. 아까 그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그 유클래시컬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이퀄하고 LRS로 이퀄하고 있단 말이야. LRS로. 하지만 얘네는 포텐셜 아웃풋은 빌로우에 항상 있을 거라니까. 풀 임플로이먼트. 무슨 소리냐면 자, 이 키니저를 만든 모델을 만든 사람은 자, 풀 임플로 그 나라가 만들 수 있는 최대치는 여기다. Ymax. 풀 임플로이먼트다 여기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빌리티는 항상 그거보다 밑에 있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리소스를 다 인플로이 시켜서 프로덕션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언임플로이먼트 0이라고 해야 되는데 언임플로이먼트가 0이 될 수 없다라고 제시한 게 바로 이 키니지엄 모델을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그 풀 임플로이먼트는 여기고 포텐셜 아웃풋은 항상 그거보다 약간 빌로우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섹션 1 쪽은 아무리 AD가 움직여도 프라이스 레벨에 변동이 없을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라이스 레벨은 점점 올라갈 거야.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자, 섹션 1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unemployment 리소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무슨 소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그 나라가 만들 수 있는 그 어빌리티는 여기 있는데 능력치는 여기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낸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를 죄다 인플로이 안 시킨 거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unemployment 리소스가 많이 있고 그 소리는 spare capacity가 많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firm들은 이 섹션 1 쪽에선 리세션 쪽에서는 firm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오케이? 누구나 다 인플로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금 잘려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럼 firm들은 예전이랑 또는 미니멈 웨이지만 유지해서 그 사람들을 인플로이 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굳이 웨이지를 올리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을 인플로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섹션 1 쪽에서는 프라이스 레벨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있지만 이쪽 섹션 1은 프라이스 레벨이 변동이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굳이 firm들은 웨이지를 올려주지 않아도 이쪽 안에서는 쉽게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레이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엔 프라이스 레벨 변동이 없는 거야. 하지만 섹션 2 쪽은 점점 아웃풋이 인크리즈 하다 보면 그 인플로이가 많이 될 거야 이제 리소스들이. 오케이? 그러면 예전처럼 스페어 캐피시티가 많이 있진 않다라는 거야. 자, 예전보다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많이 없다라는 건 점점 경쟁이 생기지. 그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경쟁이 생길 거라는 거야. 그러면 점점 웨이지는 올라가게 될 거야 천천히. 오케이? 그러면 커스트 프로덕션은 인크리즈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3 때는 GDP가 자기네 갈 수 있는 맥시멈까지 갔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프라이스 레벨이 당연히 인크리즈 하는데 어떻게 인크리즈해? 래피들리 인크리즈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 모든 리소스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더 비싸게 불러야지만 그 리소스들이 자기한테 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섹션 3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래피들리 인크리즈 할 수 있게끔 표현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는 프라이스 레벨을 변동하지 않아도 다른 말로 웨이지를 바꾸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점점 인크리즈 하면 할수록 자, 프라이스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고 여기서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지겠지. 그래서 리소스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네티리스랑 똑같이 키니전도 그 포텐셜보다 밑에 있다 그럼 리세셔널 갭이라고 부르고 포텐셜보다 위에 있다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부르고 포텐셜 안에 있다 풀 임플로이먼트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이건 모네티리스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뭐 가끔 시험에서 모네티리스를 써야 되는지 키니지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잖아. 둘 다 상관없어. 그냥 리세션 갭을 보여주던 인플레이션 갭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 라고 하면 다이어그램을 따로 그려야겠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모네티리스트 같은 아까 우리 봤다시피 모네티리스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게 하나만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모네티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세션 갭이 생겼어. 그러면 롱런이란 컨셉을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해서 프라이스 레벨이 변동되면서 다시 리세션이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포텐셜 앞으로 돌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네 테스트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생기면 롱런에 자동적으로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는 컨셉을 갖고 있는 거야. 왜? 프라이스 레벨이 체인지 되기 때문에. 자, 하지만 자, 키니전 쪽은 어떠냐? 자, 키니전 쪽은 좀 달라. 키니전은 만약에 이렇게 AD가 이렇게 내려왔어. 그럼 프라이스 레벨 변동이 없고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리세션 갭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버먼트가 인터벤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거버먼트 인터벤션 없이는 AD가 이렇게까지 다시 올라올 수 없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두 개 차이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토픽인 그 LRIS, 롱런 에그리게 서플라이 해볼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자, 롱런 에그리게 서플라이를 쉬프트 할 수 있는 팩터들도 있어. 물론 SRS도 쉬프트 하는 팩터들도 있지만 LRS 또한 쉬프트 하는 팩터들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자, increasing quantity of factor production. 자, 일단 그 팩터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그 퀀티티들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LRS가 인크리스 한다. 다른 말로 이코노믹 그로스가 생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에 피지컬 캐피털 퀀티티가 많아지면 당연히 예전보다 예를 들어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프로덕션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quantity of factor production 중요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quality of factor production도 중요해. 자, 무슨 소리냐? education이라든지 또 스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런 게 잘 돼야지만 자, 그 quality of labor가 좋아질 것이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는 모르겠어. 당연히 educate 되거나 이러면 highly skilled, educated worker, 그 다음에 healthier worker가 다른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프로덕션을 할 줄 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노하우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프로덕션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quantity of factor production과 quality of factor production이 LRS를 확실하게 시프트할 수 있는 팩터들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리고 테크놀로지 뭐 뻔한 거지, 그렇지? 당연히 그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그 피지컬 캐피털을 쓰면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하니까 프로덕션이 늘어날 거야.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가 일어난다는 소리고. 자, 그리고 increase efficiency 또한 LRS를 시프트하는 팩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잘 사용해서 프로덕션을 한다는 소리야. 낭비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끔 리소스를 사용할 때 웨이스트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럼 웨이스트 없이 리소스를 에피션하게 만들어서 프로덕션 했다라는 컨셉은 LRS를 똑같이 시프트하는 팩터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자, 그래서 LRS를 시프트하면 이렇게 돼,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일단 모네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 LRS가 포텐셜 아웃풋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만들 수 있는 능력치가 YP1에서 YP2로 늘어나 버리는 거야. 능력치가. 그리고 키니지엄 같은 경우는 자, 포텐셜 아웃풋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익스텐드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YP2가 만들어진 거야. 새로운 포텐셜 아웃풋이 만들어진 거야. 똑같아. 둘 다 LRS가 시프트 된다. 그럼 둘 다 똑같이 포텐셜 아웃풋이 늘어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나라의 능력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자, LRS가 시프트 한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었어. 그렇게 되면 포텐셜 아웃풋이 인크리스 된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 자, 하지만 LRS만 이렇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프트 된다라고는 다이어그램은 그래도 상관없지만 이론적으로는 여기 맞지가 않아. 그래서 설명할 때는 항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자, LRS가 시프트하기 위해서는 SRS도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컨셉을 갖고 있어. 오케이? 말 그대로 왜냐면 쇼런 에그리게 서플라이 지금 여기 보다시피 쇼런 에그리게 서플라이가 이렇게 인크리스 해야 되지만 그래서 얘가 여기 스테이 해야지 LRS가 천천히 여기로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LRS가 그 SRS가 먼저 시프트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LRS가 자기 먼저 시프트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SRS가 시프트 한다는 컨셉은 AD도 똑같이 시프트 한다는 거야. 여기 보면 AD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 있지. 오케이? 그래서 항상 LRS가 시프트 하기 전에 SRS든 또는 AD가 먼저 시프트를 하고 거기서 스테이 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LRS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한다는 컨셉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왜 그러냐? 일단 뭐 다들 알다시피 SRS는 왜 그런지 알겠지만 AD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보면 increasing quantity of physical capital. 자, physical capital이 늘으려면 AS가 늘어난다 그랬지. 피지컬 캐피털이 늘어나니까 프로덕션 더 많이 하니까 에그리게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거야. 그치?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프라이빗이든지 퍼블릭이든지 이런 피지컬 캐피털 인베스트를 해야 되잖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D도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SRS가 인크리스 한다는 건 AD도 똑같이 같이 완다는 거야. 왜? SRS를 늘리기 전에 그 물건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AD도 같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AD가 오고 SRS 가고 그 다음에 LRS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모니테스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키니즈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다들 수고 많았어.